혹시 토익 점수 때문에 진짜 머리 아프다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근데 만약에 그 이유가요, 95%의 사람들이 토익의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네,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사실 토익 시험 그거 쉬워요 라고 말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속으로 에이, 말도 안 돼. 요즘 토익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 점수가 딱 막혀서 안 오르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시겠죠. 근데요, 실제로 수능 영어 8등급에서 토익 만점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딱 잘라 말해요. 이 시험은 단순합니다. 라고요. 네, 이분의 말처럼 토익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토익은 정말 쉬운 시험일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 그 통념부터 한번 깨보겠습니다. 사실 토익이 어렵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요, 시험 자체가 막 엄청나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의 출제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숨겨진 출제 의도가 뭘까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수능 영어 공부하듯이 토익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학창시절 내내 파고들었던 수능 영어랑 토익은요, 목표 자체가 그냥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해볼까요? 수능은 대학교 전공 서적을 잘 읽을 수 있나? 이걸 보는 거고요. 토익은 회사에서 이메일 주고받고 서류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이 차이가 문제 유형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수능 영어는 거의 절반, 50%가 숨은 뜻을 파악하는 추론 문제예요. 근데 토익은요?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 10% 문제의 난이도도 수능에 비하면 훨씬 낮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수능 공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갈고 닦았던 비판적 사고력, 깊이 있는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토익 시험장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토익이라는 시험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칙, 그 비밀은 대체 뭘까요? 정답은 바로 명확성입니다. 영어로는 clarity라고 하죠. 여러분, 회사 생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메일을 보내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것, 즉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강력하죠? 비즈니스에서 계약서에 들어간 애매한 문장 하나가 수백, 수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토익은요, 바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 다시 말해 주어진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인 거예요. 자, 이제 시험의 목표가 명확성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는 딱 두 가지뿐이에요. 토익 성공을 위한 두 개의 기동. 그건 바로 어휘력과 문장 구조 분석력입니다. 네, 딱 이 두 가지예요. 다른 스킬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전부 부차적인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잡으면 점수는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열쇠, 어휘력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장 보세요. 문장 구조 자체는 계약서는 뭐뭐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에 stipulate, 그러니까 규정하다, 그리고 confidentiality, 기밀 유지, 이 두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열쇠, 바로 문장 구조입니다. 단어만 많이 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거든요. 이 문장 한번 쭉 훑어보세요. 어떠세요? 마케팅, 버짓, 리포트? 사실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문장이 너무 길고 막 꼬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누가 뭘 결정했다는 거야? 하고 한 번에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걸 실제 공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아주 명확하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의 토익 공부 계획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공부 시간의 80%를 딱 두 가지, 어휘와 문장 분석에 쏟아부으세요. 둘째, 제발 스킬이나 요령에 의존하는 거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문은요, 90% 이상 꼼꼼히 읽어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문법 공부, 파트 5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해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딱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복잡한 문장을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해서 완전히 뜯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점자분 있죠? 그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 기간 3개월 중에 2개월을 딱 이 두 가지에만 집중했다고요. 이게 바로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오늘부터 여러분의 공부 방법에서 딱 두 가지만 바꾼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관점의 전환이 여러분의 토익 점수를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